이번 영상에서는 천문과 선진국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문이라는 것은 하늘의 별 기운을 인간 세계에 적용을 시키는 부분도 천문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천문이라는 것은 하늘의 별 기운이 지구의 곳곳에 내려 꽂히는 것을 살피고 그것이 인간에게 어떠한 기람과 흉엄을 가져다 주는 것을 살피는 부분도 천문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천문 중에 태양계의 행성, 천문에서 살피는 별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요. 그렇지만 태양계의 행성,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冥왕성 그리고 태양까지 합쳐서 태양계 행성이 행성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태양계 행성이 지구의 통째로 그 행성 혹은 하나의 그 위성이나 아니면 태양 자체 전체의 기운이 통째로 내려 꽂히는 지역이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째로 내려 꽂힌다는 것은 대부분 한 나라에 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은 금성의 기운이 통째로 응합니다. 미국은 금성이라 하면 비너스지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미국의 야경입니다. 밤의 모습. 이 금성의 기운이 비너스의 기운이 통째로 미국 영토의 중앙 부근에 통째로 내려꽂힙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에 있는 별은 그 기운 전달하는 정도가 전체일 수도 있지만 전체라고 해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영향력이 막대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태양계 행성이 한 나라 영토에 꽂히면 그 기운이 한 나라 영토에 꽂히면 그 기운이 한 나라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금성의 기운이 통째로 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앙에 아주 크게. 그래서 아마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 대열에서도 첫 번째로 그렇게 꼽혀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금성의 기운이 통째로 미국의 한복판에 꽂혀내리면 그 기운에 따라서 미국 전체의 운명이나 흐름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태양계 행성의 한 별의 기운이 통째로 내려 꽂히지 않은 나라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경쟁력이 탁월하고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곳이 금성 전체의 기운이 내려 꽂히는 곳입니다. 비너스의 기운. 비너스의 별은 점성학에서는 아름다움, 성적인 쾌락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동양권에서는 수목화토금 오행 중에 금의 기운을 가진 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금의 기운을 가진 별. 금이긴 한데 금 중에서도 동양역학을 아시는 분들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중에 유금에 해당하는 기운이라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유금은 주역에서는 태방이라 그래서 쾌락을 의미하죠. 쾌락, 즐거움. 사람 신체로는 입에 해당합니다. 입에 해당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맛을 본다 해서 역시 쾌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좋을 때는 입 쪽에 먼저 신경이
가는 것을 느끼는 경우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점성학에서는 비너스를 뭐 아름다운 여신이라 해서 뭐 쾌락에 비유하긴 하지만, 동양에서는 금성이라 해서 수목 화투금 중에 금의 기운이 영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금성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금에 해당하는 기운인데, 이 금성은 뭐 군대의 기운이 있다고 합니다. 군대. 그래서 미국이 국방이나 어떤 무기 체계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이 금성 비너스의 기운이 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세계의 다른 나라보다 월등한 국방력이나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한 일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불합리하죠. 금성의 기운이 저렇게 미국 한복판 위쪽에 내려 꽂히니까 저 기운이 온 영토로 다 번지면서 미국 국민 전체에 영향을 주겠지요. 저 영토를 보시면 저 영역이 얼마나 큰가. 미국 전체에 영향을 주고도 남겠지요. 그래서 태양계 행성, 가까이 있는 행성의 별균이 통째로 꽂힌다는 것은 아주 경쟁력이 탁월하게 생기게끔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한 나라의 태양계 행성이 내리꽂히는 경우는 대단한 추진력을, 대단한 엔진을 단 자동차나 비행기나 기차에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불공평하긴 한데, 그건 태양계 행성과 감응이 되는 지역이 지구상에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불공평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점성학에서는 금성 비너스를 쾌락이나 그런 식으로 가볍게 비유를 하는데, 동양에서 말하는 태백성 금성은 방위로는 서방이고, 계절로는 가을이며, 오행으로는 금이고, 오상으로는 의로움, 오사로는 말, 언어에 해당한다 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라 의가 어그러지고 말이 도를 이루며, 가을철에 합당한 추령을 거스리고 금기를 손상케 하면 그 징벌이 태백에 나타난다. 태백이라는 것은 금성입니다. 비너스. 여기서 오상의 오행로는 한나라의 무제 때 춘추 번노를 지은 동중서가 정립한 이론인데, 그는 맹자가 내세운 사단적 인의예지를 각각 동서남북에 대응시켜 이는 동방, 이는 서방, 얘는 남방, 지는 북방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하였다. 중앙은 믿을 신자. 조선시대에는 한양의 서대문을 남대문은 숭례문, 서대문은 돈이문 등과 같이 명명한 것도 이런 오행우조론에 따른 것이었다. 대체로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금성이 어떤 성질에 영향을 주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금성은 서방과 가을을 말하고 네 번째 줄입니다. 일간으로는 경신에 해당하며 지금 금이죠. 숙살. 그리고 성격을 각각 오행론으로 하나의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일과 신일은 금성이 지배하는 날이어서 금기가 강하게 작용하며, 쭉 보면 이 금성이라는 것은 중간 밑에 간격이 있고 난 다음에 보시면 천문유초는 금성의 점성에 대하여 군병, 군과 병사라고 했습니다.
군병의 상징이니 금성의 진태로서 군대의 조짐을 점호하며, 그러니까 금성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는 백색으로 뭐 빛이 난다는 말이 있죠. 금성이 그 금성 자체를 가까이서 촬영하거나 찍었을 때는 흰색, 백색의 징후가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것을 백색이라는 것은 검기를 말합니다. 수모 같은 검의 검, 검은 백색을 의미하는데 또한 군병, 군사와 병사. 그래서 미국 쪽에 그렇게 금성의 기운이 강하게 통째로 내리꽂히는 것은 그만큼 군과 병력, 그리고 무기 개발, 뭐 항공모함 등을 개발하거나 갖추는 데는 탁월한 이로운 점이 많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문누처는 금성의 점생에 대하여 군병의 상징이니 금성의 진태로서 군대의 조짐을 점호하며 그 운행의 높고 낮음과 늦고 빠름과 고요함과 조급함과 나타나고 잠복함 등을 그대로 본떠서 군사를 사용하며 모두 길하게 된다. 어쨌든 금성의 기운이 내내 항상 미국 중앙상단에 크게 통째로 응함으로 해서 군에 관한 것, 그리고 군권에 관한 것, 이 부분은 미국이 대단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 병사, 군대, 무력 이런 부분에 미국이 굉장히 이로운 점이 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금성이란 별에 그 전체의 기운이 통째로 미국 중앙 부근 위쪽에 모든 기운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그 기운이 군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금기운에 해당되기 때문에 군에 대한 어떤 무기 체제라든가 강력함 이런 부분이 미국에는 굉장히 이롭게 작용을 한다. 그리고 의로움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많은 군대적인 힘을 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나쁜 쪽으로 흐르지 않고 오히려 숭상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그쪽으로는 크게 유리한 점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 군에 관한 힘, 무기의 강력함, 무기의 첨단화 등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유리한 상태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크게 복을 받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유검에 해당하는데 쭉 이 올라오는 글을 읽어보시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몇 시라는 것은 아침 5시 반에서 7시 반 사이입니다. 5시 반에서 7시 반 사이에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30분을 추가한 것은 몇 시에 태양이 출해서 태양이 나와서 사시, 오시, 미시, 신시, 그러니까 한낮을 거쳐서 그 광명, 빛이, 밝은 세상에 환한 빛들이 그러니까 오후 5시 반에서 7시 반 사이에 귀결이 됩니다. 그 밝음이 모두 모여서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귀결이 되어서 그 밝은 기운이 모여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라는 것은 미국인데 현실적인 기쁨과 현실적인 만족감 등이 모두 모여진 것이 미국의 땅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성이라는 것이 그러한 기운이 존재하는데, 물론 유금이라는 것은
금성과도 대비를 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금성이 유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금이라는 것은 또한 처녀입니다. 결혼 안 한 처녀, 뭐 소녀 이런 쪽인데 비너스도 여인에 관한 기운들이 많지요. 그래서 미국 쪽은 공권, 군의 뭐 대단함 이러한 기운이 항상 오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쾌락, 즐거움, 너무 쾌락에 빠진다. 그리고 언어적인 측면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과하다, 뭐 난무한다, 뭐 말을 많이 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운이 응합으로 해서. 그래서 유라는 것은 5시, 오후 5시 반, 7시 반인데 한낮에 밝음이 모두 귀결이 된 것이라서 그 밝음이 기쁨이지요. 기쁨. 현실적인 즐거움. 그러한 부분이 미국에는 많이 기운이 비너스라는 금성을 통해서 많이 공급이 되니까 그렇게 나라 전체 대부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잘 사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서양이 유라는 거죠, 유. 아침에 태양이 나와서 그 밝음이 유라는 것에 영하니까 현실적인 쾌락, 즐거움, 뭐 합리성 이런 게 전부 서방 쪽입니다. 근데 묘는 아침 5시 반에서 7시 반 사이에 태양이 뜨는 시간인데 유라는 시각은 오후 5시부터 7시 반 사이니까 태양이 치기 시작하지요. 태양이 떨어져서 수레자축 인시, 그러니까 한밤을 지나서 몇 시, 아침 5시 반에서 7시 반에서야 어두움이 사라지고 밝음이 오니까 한밤의 어두운 기운은 전부 묘라는 기운에 모입니다. 동양입니다. 그래서 동양은 뭐 현실적인 즐거움, 기쁨보다는 정신적인 부분으로 많이 발달이 있지요. 대신에 동양 거는 항상 삶이 힘든 나라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양에 비해서는 동양에서는 하나님의 정신적인 부분에 위대함을 주었지만 현실 세계에서 삶은 항상 밤을 거쳐온 어두운 기운이 동방에서 귀결이 되었으니까 사는 게 그렇게 편안하지도 않고 합리성도 많이 결여되어 있고 고통과 시련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동양권이다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동양권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묘는 어둠에서 나온 분노, 어둠은 물 숫자니까 술은 검은 것입니다. 밤은 검으니까 수라는 것은 실질적인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실질적인 힘이 뭉쳐져서 아침에 튀어나오니까 그것이 천둥번개, 구름이나 먹구름 시커먼 하늘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강한 힘, 실질적인 힘이 천둥번개이고 주역으로는 우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묘라는 것은 동양권인데 동양권이 뭐 어두움 속에서 나오는 비현실적인 분노, 슬픔, 고통 등이 귀결이 된 곳이 묘기 때문에 동양권은 서양에 비해서는 많이 혜택을 못 받았다고 보는 것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영국입니다. 영국에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영국 측면, 좌측 측면에 수성 머큐리의 기운이 응하고 있습니다. 수성 머큐리의 기운이 뭐 거의 나라 근접해서 내리에 꽂히고 있습니다. 수성 전체의 기운이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 선진국 대열에 뭐 드는데 상당한
힘을 보태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계에는 12개의 별 혹은 11개의 별이 있는데 그 별이 한 나라 영토에 모두 내려 꽂히니까 그 기운으로 따져보면 출력이 상당한,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힘을 받게끔 다른 타국에 비해서 별이 내리꽂히지 않는 태양계의 행성의 별의 기운이 내리꽂히지 않는 타국에 비해서는 훨씬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수승의 별은 항상 영국 좌측 측면에 감흥이 되어 내리꽂히니까 영국도 문화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혜택을 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영국 측면에는 수성의 기운이 통째로 응하고 있다. 만약 저 기운이 영국 영토 내에 그대로 내리꽂히면 지금보다는 더 잘 살고 더 부유하고 문화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나 더 여유로운 나라가 됐을 것 같습니다. 수성이라고 하면 뭐 12지지,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중에서 자에 해당하겠죠. 자라는 것은 부인입니다. 부인. 그래서 뭐 여왕이 나오는 건지 어쨌든 수성, 머큐리의 기운이 통째로 응하고 있어서 상당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참 부럽지요. 이 나라에도 뭐 태양계 11개 혹은 12행성 중에 하나가 내리꽂히면 영국처럼 부유한 나라가 되었을 텐데 뭐 그러한 복은 이 나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야경인데 뭐 그래도 뭐 서방권은 12행성 중에 별이 통째로 내리꽂히는 나라들이 제법 있는데 동양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동양권은 뭐 정신적인 부분을 하느님이 줬다고 그러지만 정신적인 부분이 뭐 퇴색이 많이 된 현실에서는 참 불합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에는 태양의 기운이 통째로 응합니다. 좌측에 보면 영국이 있고 영국 좌측에 보면 영국이 있는데 영국 그 측면 해변에 내리꽂히는 기온하고 이 태양이 유럽 대륙 그 통째로 바다로 막힌 부분을 제외하면 하나의 대륙이라 본다면 태양의 기운이 저만큼 내리꽂힙니다. 영국에 내리꽂히는 기운에 비해서 얼마나 큰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전체의 대륙에 태양의 기운, 저 막대하고 광대한 기운이 그대로 내려꽂혀서 많은 추진력을 주고 있습니다. 동양권에서는 저렇게 태양계 행성의 기운이 통째로 내려꽂히는 경우는 참 희귀합니다. 희귀한데 서방이나 유럽 쪽은 저렇게 막대한 에너지가 대륙 전체에 공급이 되어서 뭐 살아가는데 추진력이나 국가 경쟁력이나 부유함, 문화적인 뭐 즐거움 등을 동양권에 비해서는 많이 누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역시 참 부러운 일이기도 하지요. 뭐 지구의 크기의 100배에 해당되는 태양계 중심인 태양이 저렇게 아주 크게 영국에 내려 꽂히는 기온에 비하면 너무 크지요. 저 기온이 통째로 유럽 전체 대륙의 기온을 막대하게 뿜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양권에 저렇게 태양의 기운이 내려꽂혀서 막대하게 기운을 공급해 줬으면 동양권도 아마 유럽처럼 대단한 풍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동양역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 때 동양권은 뭐 쓸모없는 뭐 우주 구성물로 만들고 먼저 서양에서는 뭐 진귀한 구성물이나 값비싼 이를테면 뭐 인간 세상으로 친다면 값비싼 구성물로 만들어서 저렇게 잘 살고 뭐 화려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닌가. 육체적으로도 튼튼하고 동양권은 뭐 쓸모없는 구성물로만 만들어서 신체도 나약하고 항상 고통과 번민이 난무하고 정신적으로도 합리성이 결여된 채 많은 힘든 삶을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12행성 중에 태양계 12행성 중에 별들도 차별을 해서 역시 서방이나 유럽 쪽에 통째로 내려꽂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 그 불합리하지요. 뭐 동양권이 정신적으로 우월하다 그래도 뭐 지금은 뭐 정신적으로 우월하다는 부분이 많이 퇴색이 되고 사람들은 각자 물질만 쫓아서 정신적인 분야를 뭐 연구하거나 뭐 개발하거나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공평한 기준점으로 놓고 본다면 동양권이 아무래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참 불리하고 어려운 점들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목성이나 뭐 화성 제가 언급하지 않은 12행성 태양계 12행성 행성이라는 게 뭐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2행성 혹은 11행성 등이 지구의 엉활한 부분들이 동양권이나 중동권은 참 드문데 서양 쪽에 주로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목성, 화성, 금성, 수성 및 토성의 변화에 대한 언급이 제법 많다. 이거 뭐 고대 천문에 나오는 내용인데 필요하신 분은 화면을 멈춰놓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정신적인 부분들이 동양권에서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뭐 서양의 물질 문명을 따라간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수행을 해서 그만큼의 어떤 정신 개발이나 지혜를 개발한다는 것은 제가 수행을 해본 결과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동양권의 정신적인 부분을 많이 주었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은 현실 세계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되는 부분만 동양권에 주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미국의 금성의 기운이 통째로 내려꽂힌다. 이 부분과 이 금성이라는 것은 모의 힘이다. 군대의 힘이다. 군대의 항공모함이나 기타 첨단을 달리는 군대의 무기에 대한 이점이 미국에는 굉장히 많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비너스라는 것은 쾌락이나 성적인 쾌락도 담당을 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도 미국에는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합리성, 유금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금이라는 것은 대단한 합리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 땅에 내려꽂히는 수성의 기운. 수성의 막대한 파워, 수성 전체의 막대한 파워가 영국 영토 청면에 내리꽂혀서 영국 전체에 대단한 추진력을 주고 있다. 영국 좌측 상단에 보면 영국인데 영국 해변에 내리꽂히는 기운과 유럽 대륙 전체에 내리꽂히는 태양의 기운을 비교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서방이나 유럽 쪽은 12행성의 별들도 그들에게 막강한 추진력과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들기를 서양은 비옥한 땅과 튼튼한 육체와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간적인 뭐 세상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로운 점들을 많이 주었고, 동양권에서는 쓸모없는 땅과 그리고 동양권에서 사람들의 육체적인 나약함과 그리고 비합리성, 그러니까 주역을 제가 빗대어서 말씀을 드렸지요. 서방은 유금이다. 한낮에 아름다움과 밝음을 모두 뭉쳐서 서양에 주었고, 동양에는 밤중에 어두움과 슬픔, 번민, 고통의 기운이 모두 귀결이 되어서 동양권이 되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다. 근데 동양권은 정신적인 부분이 많이 발달되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서양의 물질 문명을 따라잡는 데는 소행을 통해서 물질 문명을 따라잡기란 것은 제가 소행을 해본 결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래저래 동양권은 하나님이 많은 혜택을 주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생각나게끔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측하단이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도 12행성의 별다운 별이 기운이 내리꽂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대도인께서 오성치드라에서 수성, 목성, 화성, 토성, 금성, 그러니까 5개의 별이 같이 모여서 어느 한 곳에 응하면 그 나라가 대단한 발전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예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부분을 잔뜩 기대하고 찾아보았는데, 지금쯤에는 그분들 예언이 맞다면 한반도 상공에 5개의 별이 내리꽂히는 기운이 있어야 될 텐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성치두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선대의 선배들께서 그러한 영혼을 가지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하여간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분들 예언 같으면 지금 이 나라는 대단한 발전을 해서 크게 일어나야 될 텐데 그러한 조짐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동해에 대한민국 영토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6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좋지 못한 기운이 일본을 거쳐서 점점점 타원형으로 곡선을 그리며 동해에 머물고 있다가 점점 대한민국 영토에 접근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그게 불리하다, 기쁘다, 기쁜 기운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게 사실상 크게 대한민국에는 기쁜 기운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정이 그런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많은 생각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운이 막상 영토에 들어오면 지금보다 더 어려워졌으면 어려워졌지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많은 고민을 하셔서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살아야만 그래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